새벽 4시 아루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밤의 장막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다. 치앙마이 외곽, 그녀의 작은 단독주택은 고요함 그 자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유일한 아들 레웨는 바다 건너 싱가포르에서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던 아룬에게 은퇴 후의 삶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다. 매일 아침 사원에 들러 짧은 명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생전에 아꼈던 난초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그녀의 변함없는 일과였다. 정성스레 가꾼 정원의 꽃들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때때로 그녀의 마음을 시리게 했다. 이웃 니파가 가끔 들러 수다를 떨고 가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랑 친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름 방학을 맞아 잠시 다니러 온 손녀 핌이 아룬의 손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쥐어주며 말했다. 19살 핌은 밝고 영리한 아이였다. 아룬은 복잡해 보이는 기계가 영 낯설었지만 손녀의 성화에 못 이겨 SNS 계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핌은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문학 동호회나 불교 관련 페이지들을 찾아주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작은 화면 속 빼곡한 글씨들과 현란한 사진들은 아룬에게 혼란스러움만 안겨주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룬은 차나라는 이름의 남성이 올린 글에 우연히 눈길이 머물렀다. 자신을 치앙라이에서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삶의 지혜가 담긴 차분한 글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종종 올렸다.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중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온화한 미소는 아룬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호기심 반, 외로움 반으로 아룬은 차나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글에 대한 짧은 감상이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예의 바르고 따뜻한 문장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차나는 아룬의 외로움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다정한 말로 위로했다. 문학, 불교, 인생의 의미 같은 깊이 있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아룬은 그에게 빠르게 빠져들었다. 핌이나 니파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다. 이 나이에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관심은 아룬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차나와의 대화는 아룬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고 때로는 시적인 표현으로 아룬의 감성을 자극했다. 당신은 내 황혼의 마지막 등불이오, 아룬.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의미 있을 것 같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아룬의 뺨은 소녀처럼 붉어졌다. 그가 하는 말들은 꿀처럼 달콤했고 아룬은 그 말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었다. 어느 날 차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치앙라이 농장에 갑작스러운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당장 5만 바트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룬은 순간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돈 부탁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녀였다. 하지만 차나의 간절한 목소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은 도움일 뿐이오. 금방 해결해서 당신에게 달려가겠소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아룬은 평소 아껴두었던 생활비를 꺼내 차나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낸 후 차나는 평소보다 더욱 극진한 감사와 애정을 표했다. 아룬은 그가 자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닫고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다. 첫 번째 송금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 차나는 다양한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농장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다. 갑자기 직원이 아파서 병원비를 대신 내줘야 한다. 중요한 해외 바이어를 접대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 등등.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졌고 아룬은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자신의 은퇴 자금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돈을 보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차나의 교묘한 말솜씨는 그런 의심을 금세 잠재웠다. 때로는 애원했고 때로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단 말이요. 라며 아룬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그러다가도 곧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요. 그때는 당신과 함께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석양을 매일 바라보며 살고 싶소. 라며 달콤한 미래를 속삭였다. 아루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렸다. 아룬의 생활은 눈에 띄게 피폐해졌다. 식사를 거르는 날이 잦아졌고 밤에는 차나 걱정과 돈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한때 즐거웠던 정원 가꾸기도 시들해졌고 니파와의 만남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했다.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핌은 할머니의 어두워진 표정과 계좌에서 심상치 않게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걱정이 점점 커졌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 아저씨, 믿을 만한 사람 맞아요? 핌이 조심스럽게 물을 때마다 아루는 다 알아서 하고 있다. 믿을 만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니 걱정 말아라. 라며 오히려 화를 내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했다. 사실 아룬 자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고 차나와의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기에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두려움이 너무 컸다. 차나는 아룬의 그런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곧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당신 곁으로 가겠다며 결혼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당신을 볼 면목도 없다며 아룬의 책임감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아룬은 자신이 차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를 구원해야 한다는 의무감마저 느꼈다. 결국 아룬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그러자 차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대규모 수출 계약 혹은 외국 자본과 함께하는 고급 리조트 공동 투자건이 성사되기 직전인데 마지막으로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액수는 아룬이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담보로 잡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다. 아룬,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비요. 이 돈만 해결되면 나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남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 평화롭게 보낼 수 있소. 매일 아침 당신이 가꾸는 정원의 꽃향기를 맡으며 당신이 끓여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소. 차나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고 그의 말 속에는 아룬이 그토록 갈망하던 미래가 그려져 있었다. 아룬은 밤새도록 고민했다.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나와 함께할 행복한 노후에 대한 환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결국 은행에 대출을 문의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아룬은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아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잡한 서류들과 은행원의 딱딱한 설명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핌이 헐레벌떡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안 돼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핀은 최근 할머니의 행동과 차나라는 인물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밤새 혼자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했던 것이다. 노년층 대상 로맨스 스캠, 온라인 연애 사기 수법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던 핀은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차나가 할머니에게 보냈던 자신의 농장 사진이나 사업 관련 서류들이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도용한 이미지이거나 조작된 것들이었다. 심지어 차나가 자신의 것이라고 했던 치앙라이의 친환경 농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농장이었고 그가 투자한다던 해외 리조트 사업 역시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다. 핌은 차나가 할머니에게 보낸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이 몇 년 전 다른 로맨스 스캠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기꾼의 사진과 동일하다는 기사까지 찾아냈다. 핌은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다. 아루는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며 핌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핌이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들, 도용된 사진의 원본 출처, 앞뒤가 맞지 않는 차나의 주장들, 유사한 사기 피해 사례들, 앞에서 아룬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아룬은 차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반복될 뿐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차나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평생 모은 재산과 남편의 마지막 유산까지 모두 사기꾼에게 넘겨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은행 창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아룬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수치심에 아룬은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조차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풍경일 뿐이었다. 핌은 곁에서 할머니를 위로하고 정성껏 돌보려 했지만 아룬의 굳게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내가 바보였어. 어리석은 늙은이였지. 아룬은 밤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책했다. 이웃 니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와 서툴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아룬은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핌은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 곁을 지켰다.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끓여 가져다주고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강요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함께 있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룬이 평생 가르쳤던 옛 제자 몇몇이 스승의 날을 맞아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들은 아룬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었는지,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제자들의 진심 어린 말들은 아룬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날 밤 아룬은 처음으로 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음, 외로움, 그리고 차나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취약함에 대해서. 핌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할머니는 사랑을 믿었던 것뿐이잖아요. 핌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다. 며칠 후 아룬은 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익명의 글로 작성하여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저와 같은 외로움을 가진 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위험을 항상 경계하세요. 그녀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아룬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았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거나 차나가 처벌받지는 못했다. 그 상처는 아마 평생 아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아룬은 더 이상 절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핌과 함께 동네 사원의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황폐해졌던 자신의 정원에 다시